안녕하세요. 토요일 뉴스와이드에 다시 돌아온 담행입니다. 저 이제 취중방담이라는 제목을 쓸까 합니다. 취재하고, 중계하고, 방송하는 담행. 취중방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,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오늘 좀 시작을 했어요. 이번 주 내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. 청와대에서 내용을 내놓으면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도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언론에서 재생산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, 의혹들 또 추측들이 좀 나돌았습니다. 그러던 가운데 어제 이제 검찰이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제보한 혹은 청와대가 물어봐서 대답한 송병기 부시장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. 오늘 새벽까지 하고 귀가를 했다고 하죠. 과연 검찰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쟁점이 됐을까 이 부분부터 짚어봤습니다.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의 그 상황, 과정, 실제로 먼저 적극적으로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했는가, 아니면 그렇지 않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면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을 뿐인가 이 부분인데요. 그 첩보 내용과 관련해서요, 송 부시장은 그게 당시에 울산 시민 다 아는 떠도는 일반화된 이야기다, 보도도 다 나왔다라고 했는데요.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걸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. 제보된 혐의 모두 무혐의로 나온 것, 그리고 당시에 보도 하나도 없었다. 근데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은 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는 합니다만, 울산 이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었을지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반화된 이야기라는 게 이제 시중에서라는 게 시중에서 떠도는 그 시중이 어떤 시중일까? 이제 울산 지역 에서는 좀 알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이제 의혹이 계속해서 소문처럼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냥 소문일 뿐이었던 걸 비위 첩보로 보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된 사실을 보냈는지 그 부분에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송 부시장은 실제 첩보, 그러니까 제보를 한 이후에 경찰 참고인 조사를 한 3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. 경찰은 제보자가 송 부시장인지 모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가명으로 조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. 사실 가명으로 하는 거는요, 어떤 경우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참고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가명으로 할 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송병기 부시장과 송철호 시장, 그리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셋이 선거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선거 전이니까 이제 시장, 부시장 신분은 아니었고, 후보도 예비 후보 시절에 만났다는 건데, 공약을 논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는 공약을 청와대에서 이제 당연히 설명할 수 있다. 그 행정관이 하는 일이 그거다. 본연의 업무를 한 것 뿐이다. 라고 하는 반면에 왜 굳이 예비 후보 시절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. 만난 것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지 않느냐. 심지어 지금 상대 측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나 봐요.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. 그 와중에요,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일부 밝혔습니다. 그 내용 중에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전혀 없고 검경에 지시하는 내용도 없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하명수사 아니다라는 거예요. 한마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과연 그것만으로도 하명수사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, 그 기준에 대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 이첩해서 보내는 것,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, 그것 자체가 하명수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. 혹은 정리, 거기다 가피라고 또 이첩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검경 간담회를 열었죠.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. 하지만 검경 모두 수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일단 불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검경 간담회가 아니라 마치 당내 간담회처럼 좀 변해버렸죠. 과연 왜 이런 간담회를 여는 것인지, 여당의 이런 검찰을 향한 압박,
적절한 것인지 이런 건 뭐 내일 한번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와중에 여당 대표는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직무유기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상 검찰 현 정권의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.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청와대 대 윤석열, 정부 여당 대 윤석열, 현 정권과 이렇게 맞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, 주변에 최근에 윤 총장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다.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신념 다 바쳐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실제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, 또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을지 이런 부분들도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.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당 이야기도 좀 해봤어요.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주재하고,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거수경례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하는 그 자리에는 불참하면서 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라면서 역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. 새 원내대표 이제 오는 7일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누가 되게 될지, 어떤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당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될지, 그걸 또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에 나눠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토요일 뉴스와이드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